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다가오는 25시즌 K리그 팀별 분석 영상 6번째 편. 지난 시즌 6위 박태하 감독의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지난해 K리그 탑급 감독으로 성장한 김기동 감독이 서울로 떠난 자리에 구단 레전드 박태하 감독이 선임되어 시즌을 시작한 포항 스틸러스. 당시에 포항을 5년 동안 장기 지휘한 김기동 감독에 특화된 팀 스쿼드, 그에 따른 후임 부담과 함께 K리그 감독 경험이 전무했던 박태하 감독, 제카 고영준 그랜트 하창래와 같은 핵심 선수 이탈과 같은 여러 이유로 포항을 향한 근심 어린 시선이 팽배했었는데요. 하지만 박태하 감독은 직전까지 K리그 TSG 위원으로 꼼꼼히 축구를 분석하고 공부했기에 특히 K리그를 향한 감은 상당히 곤두서 있었고 포영강, 포항 스틸러스는 역시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박태하 감독과 태하 드라마 시즌2는 어떨까요? 25시즌 포항 스틸러스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포항 스틸러스의 성적을 보시겠습니다. 2020 시즌부터 리그 3위, 21 시즌 무려 아챔 준우승과 리그 9위, 22 시즌 리그 3위, 23 시즌 FA컵 우승, 리그 2위, 24 시즌 코리아컵 챔피언, 리그 6위, 한 해 한 해가 매년 야물진 의미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항이 투자 규모로 압도했을까요? 모두들 잘 아시듯 현대가 에게는 반도 못 미치는 선수단 연봉 총액과 더불어 일부 리그 기업 구단 중에는 항상 최하위에 속해 있죠. 그렇다면 결론은 포항 구단, 즉 프론트들이 구단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구단 운영적 관점에서 포항의 특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항만의 구단 브랜딩과 팀 컬러 및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포항은 1973년 포항 제철 축구단으로 창단된 무려 50년을 넘긴 역사 깊은 팀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한 근본 넘치는 명예의전당, 유일무이한 해병대응원, 포스코의 용광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빨가로 유니폼과 홈구장 스티리아드까지, 이처럼 포항은 자신들만의 매력 포인트들을 잘 살려 구단 브랜딩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적절한 마케팅을 통해 두터운 팬층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 선임 방향성도 구단 레전드로서 역동적 축구를 지향했던 김기동 감독의 바톤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또 한 명의 구단 레전드 박태하 감독을 선임하여 역동적인 컨셉의 연속성을 잘 이어나가며 팀 컬러를 다시 한번 정립시켰죠. 그리고 역시 효율적인 선수단 구성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항의 전력 강화실팀은 선수 보는 눈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협상력 또한 상당히 실리적인데요. 정재희, 이동희, 김인성, 백성동, 박승욱과 같이 분명 실력은 있지만 하부리그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들을 팀에 데려와 포텐이 터지게 만들고 자유계약 활용의 대가로서 FA 영입과 트레이드를 최대한 활용해가며 최소한 의지출로 고효율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 겨울도 마찬가지였죠. 일찌감치 움직이며 발빠른 윙어 김범수를 이적료 없이 데려오며 대전으로 이적한 정재희의 공백을 메웠고, 충남 아산에서 2부 리그 탑 퀄리티 테크니션 준인교 또한 트레이드 카드를 활용하여 적은 이적료만으로 영입에 성공하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지출이 필요할 때는 또 적절하게 쏘는데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코리아컵 우승 의주역들인 완델손, 김종우, 김인성, 신광훈, 백성동, 윤평국, 그리고 아스프로까지 확실하게 잡으며 재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시즌 여름에도 대형 유망주 안재준의 이적료를 투자하며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강화했죠. 그리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제카 송민규, 고영준처럼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적절한 처분 타이밍도 잘 잡는 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른바 포철고라 불리는 포항의 유스 시스템은 이전부터 K리그를 선도하며 끊임없이 유망주들이 차고 올라와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러고는 후에 신광훈처럼 성장하여 팀에 헌신하죠. 추가로 최근 몇 년간은 외국인 선수 셀렉도 탁월했습니다. 완델손은 팀의 주장으로 맹활약하고 있고, 직전 시즌 베스트 11 미드필더 오베르단, 이전 시즌으로 보면 제카 그랜트까지 모두 굵직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호불호가 갈리지만 개인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되는 조르지, 여기에 아산에서 테크니션 준인교까지 가세했으니 25시즌 브라질 출신 사인방의 케미와 시너지를 기대해봐야겠네요. 이처럼 포항 스틸러스는 50년이 넘는 근본 팀 문화의 계승과 발전, 이를 활용한 독자적인 마케팅,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선수단 운영과 최고의 유스 시스템 등등과 같은 특장점으로 인해 포항은 K리그 내에서 가장 팀 컬러가 뚜렷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박자가 맞아 들어가며 준수한 성적까지 이어져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라는 팬들의 큰 자부심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1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최종진 사장이 내려오고 이철호 대표이사가 자리열랐는데요. 포항의 시스템은 상당 부분 프런트 역량 및 아카이빙에서 비롯된다고 느껴져 큰 변화는 없겠지만 수장이 교체되는 만큼 분명히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박태하 감독의 축구를 보시겠습니다. 디테일한 전술 분석은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지난 시즌 초반에 업로드된 해당 카드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은 핵심적인 요소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과 특징입니다. 수비 형태는 현대 축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4-4-2 수비 블록을 조직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전반 초반 운영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카운터 공격을 노리고 후반전부터는 보다 역동적으로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며 경기 템포를 올려 정재희, 김인성, 백성동, 홍윤상과 같은 슈퍼조커 스피드 스타들이 즐비한 이선 자원을 교체해가며 상대를 공략하거나 대응하죠.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박태하 감독의 교체 카드들은 많은 경기에서 빛을 발했고 때문에 지난 시즌 후반 막판까지 극장골 혹은 역전승이 빵빵 터지며 팬들이 보는 맛도 즐기게 해줬습니다. 또한 박태하 감독 축구에서 포드 자원들은 포지션 틀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센터로 분류된 조르지 이호재가 사이드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폭넓게 움직이고 홍윤상, 안재준, 백성동 같은 이선 자원들도 언제든지 센터 깊숙한 곳까지 올라가면서 스위칭이라기보다는 경기 컨셉 자체를 이렇게 한번 꼬아서 준비한 후 직선적이면서도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져가는 편이죠. 다음으로는 볼 소유시 이루어지는 공격정의 핵심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상대 볼 탈취 직후에는 우선적으로 상대 수비 형태가 갖춰지기 전에 빠르게 침투하여 1차적인 카운터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지공 시에는 오른쪽 측면에 쏠려 볼을 전개하다가 순간적으로 반대쪽에서 높게 올라가는 완델손에게 오픈 패스를 열어주면서 왼쪽에서 완델손이 1대1 돌파 혹은 크로스 타이밍을 잡는데요. 이때 박스 안쪽 PTA 지역으로 조르지 이호재를 비롯한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진입해 완델손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받아먹는 공격 형태로 포항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방 빌드업 또한 빼놓을 수 없죠. 후방에서 볼 소유 시에는 복잡하고 짧은 빌드업보다는 어느 정도 템포를 조절하면서 상대를 살짝 끌어당기고 키퍼 혹은 수비라인 선수들이 전방에 위치한 조르지 혹은 이호재에게 목적 있는 킥패스를 연결해주면서 그곳으로 동료들이 빠르게 접근해 리턴을 받고 공격 전형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원과 포드진 강역이 벌어지기 쉽지만 중원에 오베르단이 있다면 말이 달라지죠. 오베르단은 미친 커버 범위와 커팅, 볼 배급 능력을 보여주며 리그 베스트 11까지 선정될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특히 시즌 초반 2라운드에서 12라운드까지 무려 11경기 무패, 7승 3무 엄청난 흐름으로 1위에 자리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코리아컵 우승을 통해 2년 연속 우승과 최다 우승팀, 업적을 이루는 의미있는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처럼 박태하 감독의 축구는 확실히 쉽게 지지 않는 팀으로서 경쟁력 있는 축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 디테일이 살짝 부족한 부분과 황인재에서 시작된 후방 빌드업 불안, 그리고 수비 무게감 또한 살짝 아쉬운데요. 해결책으로 부임 2년 차로서 공격 전술 디테일이 더욱 숙련될 것이며 황인재는 윤평국과 선의의 경쟁 구도로 들어갔고 수비 무게감은 아스프로의 폼이 올라와야 하고 시즌 중 제대 예정인 박승욱이 빨리 상무에서 복귀해 수비 중심을 잡아주길 바라야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올해 역시 포항은 아직 ACL 엘리트 여정이 끝나지 않았고 이스트조 5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은 예선 단 2경기 상대는 4위 가와사키와 6위 다룰 탁짐으로 8위 안에 들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려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ACL에서 활약하는 K리그 팀은 언제나 열렬히 응원하면서 토너먼트에 강한 박태하 감독의 포항인 만큼 우승이 아니더라도 당당히 싸워보길 기대감으로 함께 지켜보신다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가오는 K리그를 함께 맞이해주세요. 채널에 있는 타 팀들의 분석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으로 24시즌 최종 순위 5위 수원FC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